요즘 사회 안팎으로 마약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마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규정하는 마약은 관세청 기준으로 총 478종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코카인, 헤로인 등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에서 추출한 마약인데요.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화학적으로 만든 약품입니다. 대마는 그 자체로 일종의 마약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마약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지금은 금지가 되었을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알아봅시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 따로 아편 가게가 있을 정도로 마약이 흔하게 거래되었어요. 로마의 총 수입의 15%가 아편 판매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니까요. 더 올라가 고대 중국과 이집트에서는 오락의 용도로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오락의 목적 외에도 전쟁에서 의료용이나 편안한 수면 등 다양한 용도로 마약이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았던 마약은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로부터 인식이 변화됩니다. 혹시 다빈치 코드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에서 카톨릭 신자로 나오는 배우 폴 베타니가 스스로 몸에 자해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화면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사상과 연관이 있어요. 이들은 고통이 신의 경건한 징벌이며 믿음과 회개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톨릭 교회는 마약 사용이 가져다주는 진통 효과를 육체의 고통을 덜어내는 반기독교적인 효과라며 마약 사용을 반대했죠. 이렇게 금지되었던 마약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 다시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19세기 화학의 발달에 따라 모르핀, 헤로인 등 합성 약물이 나오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마약 중독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국내에선 오랫동안 실을 만드는 데 쓰여왔던 대마는 1960년대 중반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기지촌을 중심으로 활발히 공급됐어요. 이는 해피스모크라는 이름으로 대학가, 연예계로까지 퍼졌습니다. 유명 영화배우와 대기업 일가, 더 나아가 미성년자들까지도 마약에 중독되는 사건, 사고가 많았죠. 현상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1970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초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왜 담배나 술은 합법인데 마약은 불법인 걸까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약 중독은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다면서 마약이 불법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술, 담배와 다른 점은 사회적 영향력 측면입니다. 이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는 개인에게 해롭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사고는 개인의 과실이지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마약도 일부 국가에선 합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대마를 합법으로 지정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우선 합법인 나라에는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태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의료용, 기호용 대마를 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법화를 시킨 경우예요. 세계적인 불치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는 대마가 약품으로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활용하여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제약회사 GW 파마슈티컬스는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발작성 간질 횟수가 39% 줄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죠. 이렇게 대마는 신약으로서 제약 및 의료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과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닌 흔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알려진 나라에서는 왜 대마를 합법으로 규정했을까요? 대마는 국가의 경제적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셨나요? 수리남은 남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마약왕 체포를 실화로 다룬 드라마입니다.
마약 유통 과정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이루는 마약왕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 배경을 들여다보자면 남미엔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을 생산하고 제조하여 공급하는 조직이에요. 남미 여러 국가에 퍼져 있는 마약 카르텔은 총기를 소지하고 다른 카르텔끼리 무력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반인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마약은 더욱더 강하게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가 바로 남미의 우루과이입니다. 마약을 불법적인 음지 시장에서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써 대마의 유통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대마가 하고 싶어 합법 국가에 다녀오실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 소지, 섭취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대마가 합법화된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경북, 안동 등에 대마 재배가 가능한 대마 특구를 지정하여 의료용과 산업용 대마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가 좋은 목적으로 합법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마약에 대해 알아봤어요. 마약류는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접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구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요즘 들리는 여러 마약 이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고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위대한이었습니다.